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처럼 하고자 하는 말은 같을 수 있겠지만 읽어보면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항상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무엇이 내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가 였습니다. 물론 제가 우러러보는 사람에 한해서이겠지만요. 우리는 학교 교육을 많이 비판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알면서도 안 고치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서 기득권 밑에서 일을 하게 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고 이거다라고 정말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이 책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호감 가는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성공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배워야 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써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가 호감 가는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 미공개 신작,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성공학 강의, RH 코리아가 출판한 나폴레온 힐 부자 수업,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6. 호감 가는 성품 1. 긍정적인 마음 자세. 사람들로부터 어김없이 호감을 받는 성격의 첫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다.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는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 많더라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0에서 100 사이에서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라. 만약 100점이라는 점수를 자신에게 줄 수 있다면 루스벨트 대통령과 같은 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2. 유연함. 그 다음 특징은 유연함이다. 유연함이란 상황에 맞춰 자신을 굽힐 수 있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틀을 고집하며 불편한 상황이나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자신을 맞추지 못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를 아는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집무실에서 직접 본 바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들이 그를 잡아먹을 듯 집무실로 왔다가도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한 루스벨트의 태도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루스벨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유연한 자세를 가졌고 상대방이 화가 났더라도 같이 화를 내며 반응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맞대응하지 않을 정도로 유연한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만약 화를 내고 싶다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 때 하도록 하라. 그래야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나는 여러 명의 미국 대통령을 봐왔고 그 중에 몇 명과는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 그래서 나는 유연한 자세라는 성격적 특징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다.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경영가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했다. 자신을 굽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나치게 자신의 틀이 강한 사람이었다. 켈빈 콜리지 전 대통령은 허버트 후보와 비슷했고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도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근엄했고 자신의 틀을 고집하며 바꿀 줄 몰랐다. 다시 말해서 윌슨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하게 우디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반해 루스벨트는 무엇이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면 그 또한 상대방의 어깨를 허물없이 치며 말을 거는 식이었다. 그는 사고가 유연했다. 능수능란하게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출 줄 알았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지키려면 자신을 상대방에게 그때그때 맞출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연함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충분히 유연해질 수 있다. 3. 호감 가는 말투. 세 번째는 호감 가는 말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거나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등
듣기에 편하지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단조로운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끄는 흡입력이 없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00만 년이 지나도 그런 목소리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없다. 당신이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호감 있는 어투를 만들 수 있는지 익혀야 한다. 조금만 연습하면 가능하다. 때로는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서 지나치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목소리의 크기는 사람들을 고역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크지 않은 중간 정도의 적당한 목소리 크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그래서 대화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 가장 적당한 목소리다. 호감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연습해서 가장 좋은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화가 나 있거나 대화하는 상대를 좋아하지 않는데 호감 가는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 않은가? 겉으로는 호감 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더라도 속마음과 다르다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내가 3, 4분 안에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관객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첫째, 나는 자연스러운 어조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1대1로 대화하는 그대로 말하고 열정을 담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열정을 담아 이야기한다. 강의를 하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요령이 또 하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때 언제라도 청중들의 박수를 유도할 수 있다. 그저 박수를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즐거워야 유쾌한 마음으로 청중들에게 박수를 달라고 서슴없이 요청할 수 있다. 사람들의 눈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내게 없다. 호감 가는 어조로 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중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성공 비결 중 하나다. 4. 관용. 관용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관용의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관용이란 모든 사람에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기꺼이 언제나 생소한 말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너무 닫혀 있어서 쇠의 지렛대로도 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새로운 생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 정치적 신념, 사회 경제적 위치 등의 편견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수업을 듣고 있다. 내가 그들과 왜 잘 지내는지 아는가? 나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나의 형제다. 나는 어떤 사람이든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위치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본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과거에 그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많은 것에 마음이 닫혀 있었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편견이 심했다. 하지만 그랬던 내가 이제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놓치게 될 것이다.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닫힌 마음은 당신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상대방 또는 어떤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의 정보를 차단해버린다면 당신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어떤 일이건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의 정보를 원하지 않아. 5. 유머 감각. 내가 말하는 예리한 유머 감각이란 꼭 농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가지라는 말이다. 당신에게 유머 감각이 없다면 유머 감각을 길러서 살면서 벌어지는 유쾌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 자신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너무 심각하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전에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프랭크 크레인 목사의 목사실에서 그의 인상적인 좌우명을 본 적이 있다. 지나치게 딱딱한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좌우명이었는데 그가 말하길 damn은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이는 비격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저주하다의 의미가 있으니 자신을 지나치게 딱딱한 사람으로 만들면 결국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전혀 경박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좌우명을 지금도 좋아한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좋은 좌우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 나서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아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져 딱딱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나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져서 근엄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유머 감각을 가지면 몸에도 좋다. 당신이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궤양에 걸릴 일이 없다. 위궤양은 단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에도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머 감각을 기르는 것으로 언제나 효과 있는 방법이다. 나는 신문에 실리는 연재 만화를 즐겨본다.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결혼 상대를 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지만 번번이 허탕치는 두 노처녀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척 닮아 있어서 곧잘 웃곤 한다. 간혹 웃지 못할 때는 아내에게 신문 구독료를 뜯겼다고 농담하곤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건강 보조식품 외에도 몸에 좋은 강장제 중 하나는 하루에 여러 번 웃는 웃음이다. 웃을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을 일을 만들어라. 예컨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우습게 만들어보라. 틀림없이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웃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근심 걱정이 차츰 사라지며 고민할 때보다 작아질 것이다. 나의 유머 감각이 예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는 빠른 편이다.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유머 감각을 길러서 과거라면 고통스러웠을 상황에서조차도 웃을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다. 6. 솔직함. 그 다음 특징은 솔직한 말과 행동이다. 솔직하되 말하기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해서 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판단하라. 입을 열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고 판단해보면 생각한 말의 반은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해서 자신이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한다. 말은 하지만 이들의 의식은 그 말 속에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늘 자신의 말로 인해 곤경에 처하곤 한다.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친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솔직함은 말을 얼버무리며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항상 애매하게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7. 호감 가는 표정. 7번째 특징은 호감 가는 표정이다. 이미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면 자신의 모습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과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할 때보다 웃으면서 말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 나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과 말하기를 대단히 싫어한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가 연습을 해서 루스벨트가 그랬듯이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하더라도 마치 음악처럼 또는 현명한 말처럼 들릴 것이다. 웃음이 심리학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이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말하지 마라. 마음을 담아 웃도록 연습하라. 웃음은 입술과 얼굴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먼저 시작된다. 아름답고 잘생겨야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웃는 얼굴은 당신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다. 웃음은 표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8. 강한 정의감. 그 다음 특징은 강한 정의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데도 다른 사람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된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 경우는 딱히 미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똑같이 되돌아올 때만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정직하지 않을 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부정직해지는지 아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높다. 9. 진실성. 9번째 특징은 진실성이다. 말과 행동이 진실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하며 마음속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심각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심각한 거짓말에 거의 유사하다. 10. 박학다식. 박학다식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외에도 사람들과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 광범위하게 아는 것이다. 관심 있는 한 가지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분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따분한 사람이 된다. 아마 이런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대화를 하기에 좋은 대화 상대가 된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훨씬 더 귀 기울일 것이다. 11. 요령 있는 말과 행동. 11번째 특징은 요령 있는 말과 행동이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당신이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은 당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요령이 있다는 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잔꾀를 부리는 것이고 약삭빠른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경우다. 단순 접촉사고로 차 표면이 살짝 벗겨진 경우 사람들은 실제 생각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보상으로 요구한다. 그러면서 점차 가격 차이를 좁히며 협상에 이른다. 또는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경우나 자신의 실수가 조금 더 명백한 경우에도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나간다. 요령 있게 사람들을 대하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는 대신 해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는 것이 종종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설령 당신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더라도 지시의 형태보다 물어보는 형태가 더 낫다.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고용주 중 한 명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결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앤드류 카네기는 언제나 사업 동료와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겠는지, 그렇게 해줘도 괜찮겠는지, 쉽게 해줄 수 있는 일인지, 무리가 없겠는지 물었다. 그는 언제나 지시를 내리는 대신에 묻는 형식을 취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다. 12. 신속한 결정. 다음 특징은 신속한 결정이다. 결정에 필요한 사실들이 눈앞에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신속한 결정이라고 해서 조급하게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 판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결정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해야 할 때가 됐을 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언제든지 결정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 할 결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매우 작다고 해서 변경을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결정을 변경했을 때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이라면 매우 이로운 변경이다. 13.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믿고 있는 종교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특징을 분명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만 말하고 정작 실천은 거의 하지 않거나 뚜렷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신이 믿는 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한 의도나 믿음을 잔뜩 내면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더 낫다. 14. 적절한 어휘 사용. 적절한 어휘 사용은 비속어, 말장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비속어나 모호한 말장난을 많이 사용했던 때를 보지 못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자신들이 세상 물정에 밝고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웃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의 말에 큰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상대방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의 말에 큰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15. 절제된 열정. 다음은 절제된 열정이다. 열정을 왜 절제해야 할까? 열정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열정은 문제를 일으킨다. 열정은 우리가 전기를 다루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는 전기로 옷을 빨며 토스트를 굽고 스토브에서 요리를 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전기 스위치를 켜고 필요 없을 때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야 한다. 당신의 열정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필요할 때 열정 스위치를 켜고 필요할 때 재빨리 스위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스위치를 켤 때처럼 빠르게 내리지 못하면 누군가 당신이 쏟아붓지 않아야 할 곳에 열정을 쏟아붓도록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열정이 때론 지나쳐서 일종의 최면술처럼 될 때가 있다. 자신에 대해 열정으로 최면을 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최면을 걸 수도 있지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지나친 열정이 다른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 가끔 지나친 열정을 가진 영업사원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나의 혼을 뺏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중들의 혼을 빼가는 강연자들의 강연과 목사들의 설교를 들은 적이 몇 번 있다. 나라면 이런 사람들의 강연과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며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정신을 잃고 열정의 배터리를 있는 대로 폭발시키며 다 써버리게 된다. 이런 경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 피해서 열정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제때에 적합한 정도로 열정의 스위치를 켰다가 끌 수 있는 사람은 호감 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다.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열정의 기운을 내뿜을 수 없는 사람은 호감 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열정의 기운을 뿜어내야 할 때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수업, 강의, 발표 또는 당신의 업무 분야의 기타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내보여야 할 때가 있다. 다른 모든 성격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열정 또한 당신이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성격적 특징은 단 한 가지 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다른 사람이 개발을 도와줄 수 없는 성격적 특징이 단 한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개성, 즉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다. 지나치게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넘치는 개성을 조절하고 바꿀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길러줄 수는 없다. 16. 스포츠 정신. 다음 특징은 패자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는 패자를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는 없다.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도 인생에서 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라. 비록 졌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이번 패배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다음번 상대를 이길 때까지 역량을 갈고 닦겠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패배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대공황 시기에 내 친구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중 2명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고 1명은 머리에 총을 쐈고 다른 1명은 독약을 맞았다. 나는 그들이 잃은 재산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빌딩에서 뛰어내리지도 권총 자살을 하지도 독약을 마시지도 않았다. 당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내겐 축복이야. 많은 재산을 잃었으니까 다시 시작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잖아.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잃고도 마지막으로 남은 양복, 심지어 속옷까지도 다 잃어버려도 내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곳만 있다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 강의를 들을 사람들만 있으면 돈을 다시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아무리 넘어져도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펀치를 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이길 것이다. 17.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의는 더욱 소중하다. 그들을 정중하고 올바르게 대할 때 그들과 당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모습을 언제나 대단히 싫어한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주문하고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보다 보기 싫은 것은 없다. 이유가 있건 없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필라델피아에서 살았던 시절 머물고 있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수프를 내 목덜미에 엎지르고 말았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내게 식당 지배인이 뛰어와서 사과를 하고 조금 지나니 호텔 총 지배인이 달려와서 죄송하다며 의사를 부르려고 했다. 나는 괜찮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각하게 데인 게 아닙니다. 그저 종업원이 실수로 조금 수프를 제 목에 흘렸을 뿐인데요. 저희가 양복을 세탁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황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종업원은 일을 마치자 내 방으로 와서 말했다. 어떻게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고당할 만한 일을 해서 저를 충분히 해고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아까처럼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저는 해고당했을 겁니다. 그 일이 종업원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지를 몰랐지만 그 덕에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처럼 그 일로 종업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니 말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인생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모욕을 준 적은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대로 사람들은 내게 대하게 되어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는 인간 자석인 셈이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서 내보낸 것들이 성질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끌어오게 되어 있다. 18. 적절한 옷차림. 적절한 옷차림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화려하거나 튀는 옷차림은 삼가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황에 맞는 옷을 적절하게 입어야 한다. 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예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언젠가 시카고에서 영업 이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턱시도를 입고 참석해야 한다는 사전 통제를 받았다. 20년간 턱시도를 사본 적이 없던 나는 그날 행사를 위해 턱시도를 샀다. 연단에 올라 저녁 식사 전 칵테일룸에서 한 은행가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폴레옹 일시 대중 앞에서 말씀하실 때 긴장하시나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오늘은 긴장이 되는군요. 왜 오늘만 그러시죠? 이놈의 턱시도 때문에요. 평소에는 잘 안 입는 옷이어서 불편하고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청중들은 공감하며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다소 특별한 경우의 옷차림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처럼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적절히 갖춰 입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당신의 개성에 잘 어울리면 된다. 어떤 자리에서 가장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 어떤 옷을 입을지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 상황에 어울리는 옷차림인지가 더 중요하다. 19. 쇼맨십. 자신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귀를 잡아 끄는 흡입력이 있게 하려면 쇼맨십을 가져야 한다. 보다 극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에 대해 설명한다고 해보자. 만약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 위주로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이야기에 흥미를 잃을 것이다. 당신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무미건조하지 않게 생동감 있게 해야 한다. 20. 최선을 다하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한 5장 기대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습관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절제력. 절제력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과식은 지나친 음주만큼이나 해롭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가 나를 피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멈춘다. 칵테일도 3잔까지는 즐겁게 마시지만 술이 나를 지배할 정도가 되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떠난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를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온전히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든지 지나치지만 않으면 살면서 그리 나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음주와 흡연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음주와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있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그른 것이고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면 옳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22. 인내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한 모든 상황에서 인내력이 필요하다. 인내심 있게 나에게 유리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 급격하게 서두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거절을 당할 수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급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다지 인내력이 크지 않다. 옳지 않은 말과 행동에 사람들은 바로 화를 내곤 한다. 누군가 내게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가 날 필요는 없다.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며 화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반격할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내게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가 반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다.